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통치를 꼽을 것입니다. 법은 권력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 기관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법의 권위를 지키려는 이를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법치주의의 심장이 위협받았던 미국의 한 시기 동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미국 법무부는 현직 연방 판사를 상대로 공식적인 징계 민원을 제기합니다. 유능하고 존경받던 판사가 과연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법무부가 문제 삼은 그의 비행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그 판사가 한 공식 석상에서 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를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공격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의 우려를 문제 삼기 바로 직전, 바로 그 행정부는 해당 판사가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사건을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판사는 한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중단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이민당국은 이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판사의 명령서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는 엘살바도르를 향해 이륙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명백히 기록으로 남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법원의 명령을 어겨놓고 앞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길까 봐 우려한 판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마치 도둑이 자신의 도둑질을 목격한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큰소리치며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심리전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행정부의 사법부 무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수백 건의 관련 소송을 심층 분석한 결과 당시 행정부는 판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의 무려 3분의 1에서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 노골적인 불복종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부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규칙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건물의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동료들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언급된 강제 추방 사건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즉시 조사받고 파면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연방판사로 지명되었고
상원의 인중까지 통과하여 스스로 법복을 입고 판사봉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자격은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특정 권력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매우 교활하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판사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줄 사람들을 사법부 곳곳에 심어두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과거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파괴의 현장을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저들 때문이라고 외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법치주의의 원칙이 흔들릴 때 그 사회는 서서히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처벌받고 불법에 충성하는 자들이 보상받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사회의 법과 정의는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정의의 파편 위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걸음일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통치를 꼽을 것입니다. 법은 권력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 기관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법의 권위를 지키려는 이를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법치주의의 심장이 위협받았던 미국의 한 시기 동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미국 법무부는 현직 연방판사를 상대로 공식적인 징계 민원을 제기합니다. 유능하고 존경받던 판사가 과연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법무부가 문제 삼은 그의 비행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그 판사가 한 공식 석상에서 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를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공격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의 우려를 문제 삼기 바로 직전, 바로 그 행정부는 해당 판사가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사건을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판사는 한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중단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이민 당국은 이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판사의 명령서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는 엘살바도르를 향해 이륙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명백히 기록으로 남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법원의 명령을 어겨놓고 앞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길까 봐 우려한 판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마치 도둑이 자신의 도둑질을 목격한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큰소리치며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심리전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행정부의 사법부 무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수백 건의 관련 소송을 심층 분석한 결과 당시 행정부는 판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의 무려 3분의 1에서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 노골적인 불복종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부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규칙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건물의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동료들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언급된 강제 추방 사건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즉시 조사받고 파면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연방판사로 지명되었고 상원의 인준까지 통과하여 스스로 법복을 입고 판사봉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자격은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특정 권력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매우 교활하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판사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줄 사람들을 사법부 곳곳에 심어두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과거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파괴의 현장을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저들 때문이라고 외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법치주의의 원칙이 흔들릴 때 그 사회는 서서히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처벌받고 불법에 충성하는 자들이 보상받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사회의 법과 정의는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정의의 파편 위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걸음일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통치를 꼽을 것입니다. 법은 권력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 기관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법의 권위를 지키려는 이를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법치주의의 심장이 위협받았던 미국의 한 시기 동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미국 법무부는 현직 연방판사를 상대로 공식적인 징계 민원을 제기합니다. 유능하고 존경받던 판사가 과연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법무부가 문제 삼은 그의 비행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그 판사가 한 공식 석상에서 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를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공격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의 우려를 문제 삼기 바로 직전, 바로 그 행정부는 해당 판사가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사건을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판사는 한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중단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이민당국은 이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판사의 명령서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는 엘살바도르를 향해 이륙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명백히 기록으로 남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법원의 명령을 어겨놓고 앞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길까 봐 우려한 판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마치 도둑이 자신의 도둑질을 목격한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큰소리치며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심리전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행정부의 사법부 무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수백 건의 관련 소송을 심층 분석한 결과 당시 행정부는 판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의 무려 3분의 1에서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 노골적인 불복종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부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규칙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건물의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동료들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언급된 강제 추방 사건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즉시 조사받고 파면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연방판사로 지명되었고 상원의 인준까지 통과하여 스스로 법복을 입고 판사봉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자격은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특정 권력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매우 교활하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판사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줄 사람들을 사법부 곳곳에 심어두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과거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파괴의 현장을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저들 때문이라고 외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법치주의의 원칙이 흔들릴 때 그 사회는 서서히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처벌받고 불법에 충성하는 자들이 보상받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사회의 법과 정의는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정의의 파편 위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걸음일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통치를 꼽을 것입니다. 법은 권력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 기관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법의 권위를 지키려는 이를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법치주의의 심장이 위협받았던 미국의 한 시기 동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미국 법무부는 현직 연방 판사를 상대로 공식적인 징계 민원을 제기합니다. 유능하고 존경받던 판사가 과연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법무부가 문제 삼은 그의 비행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그 판사가 한 공식 석상에서 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를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공격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의 우려를 문제 삼기 바로 직전, 바로 그 행정부는 해당 판사가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사건을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판사는 한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이민 당국은 이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판사의 명령서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는 엘살바도르를 향해 이륙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명백히 기록으로 남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법원의 명령을 어겨놓고 앞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길까 봐 우려한 판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마치 도둑이 자신의 도둑질을 목격한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큰소리치며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심리전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행정부의 사법부 무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수백 건의 관련 소송을 심층 분석한 결과 당시 행정부는 판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의 무려 3분의 1에서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 노골적인 불복종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부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규칙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건물의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동료들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언급된 강제 추방 사건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즉시 조사받고 파면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연방판사로 지명되었고 상원의 인준까지 통과하여 스스로 법복을 입고 판사봉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자격은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특정 권력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매우 교활하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판사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줄 사람들을 사법부 곳곳에 심어두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과거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파괴의 현장을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저들 때문이라고 외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법치주의의 원칙이 흔들릴 때 그 사회는 서서히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처벌받고 불법에 충성하는 자들이 보상받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사회의 법과 정의는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정의의 파편 위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걸음일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통치를 꼽을 것입니다. 법은 권력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 기관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법의 권위를 지키려는 이를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법치주의의 심장이 위협받았던 미국의 한 시기 동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미국 법무부는 현직 연방판사를 상대로 공식적인 징계 민원을 제기합니다. 유능하고 존경받던 판사가 과연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법무부가 문제 삼은 그의 비행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그 판사가 한 공식 석상에서 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를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공격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의 우려를 문제 삼기 바로 직전, 바로 그 행정부는 해당 판사가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사건을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판사는 한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중단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이민 당국은 이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판사의 명령서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는 엘살바도르를 향해 이륙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명백히 기록으로 남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법원의 명령을 어겨놓고 앞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길까 봐 우려한 판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마치 도둑이 자신의 도둑질을 목격한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큰소리치며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심리전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행정부의 사법부 무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수백 건의 관련 소송을 심층 분석한 결과 당시 행정부는 판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의 무려 3분의 1에서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 노골적인 불복종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부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규칙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건물의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동료들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언급된 강제 추방 사건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즉시 조사받고 파면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연방판사로 지명되었고 상원의 인준까지 통과하여 스스로 법복을 입고 판사봉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자격은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특정 권력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매우 교활하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판사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줄 사람들을 사법부 곳곳에 심어두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과거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파괴의 현장을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저들 때문이라고 외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법치주의의 원칙이 흔들릴 때 그 사회는 서서히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처벌받고 불법에 충성하는 자들이 보상받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사회의 법과 정의는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정의의 파편 위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걸음일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통치를 꼽을 것입니다. 법은 권력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 기관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법의 권위를 지키려는 이를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법치주의의 심장이 위협받았던 미국의 한 시기 동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미국 법무부는 현직 연방판사를 상대로
공식적인 징계 민원을 제기합니다. 유능하고 존경받던 판사가 과연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법무부가 문제 삼은 그의 비행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그 판사가 한 공식 석상에서 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를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공격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의 우려를 문제 삼기 바로 직전, 바로 그 행정부는 해당 판사가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사건을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판사는 한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중단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이민당국은 이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판사의 명령서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는 엘살바도르를 향해 이륙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명백히 기록으로 남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법원의 명령을 어겨놓고 앞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길까 봐 우려한 판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마치 도둑이 자신의 도둑질을 목격한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큰소리치며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심리전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행정부의 사법부 무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수백 건의 관련 소송을 심층 분석한 결과 당시 행정부는 판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의 무려 3분의 1에서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 노골적인 불복종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부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규칙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건물의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동료들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언급된 강제 추방 사건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즉시 조사받고 파면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연방판사로 지명되었고 상원의 인준까지 통과하여 스스로 법복을 입고 판사봉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자격은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특정 권력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매우 교활하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판사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줄 사람들을 사법부 곳곳에 심어두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과거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파괴의 현장을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저들 때문,
이라고 외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법치주의의 원칙이 흔들릴 때 그 사회는 서서히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처벌받고 불법에 충성하는 자들이 보상받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사회의 법과 정의는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정의의 파편 위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걸음일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통치를 꼽을 것입니다. 법은 권력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 기관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법의 권위를 지키려는 이를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법치주의의 심장이 위협받았던 미국의 한 시기 동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미국 법무부는 현직 연방판사를 상대로 공식적인 징계 민원을 제기합니다. 유능하고 존경받던 판사가 과연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법무부가 문제 삼은 그의 비행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그 판사가 한 공식 석상에서 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를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공격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의 우려를 문제 삼기 바로 직전, 바로 그 행정부는 해당 판사가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사건을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판사는 한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중단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이민 당국은 이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판사의 명령서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는 엘살바도르를 향해 이륙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명백히 기록으로 남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법원의 명령을 어겨놓고 앞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길까 봐 우려한 판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마치 도둑이 자신의 도둑질을 목격한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큰소리치며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심리전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행정부의 사법부 무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수백 건의 관련 소송을 심층 분석한 결과 당시 행정부는 판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의 무려 3분의 1에서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 노골적인 불복종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부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규칙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건물의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동료들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언급된 강제 추방 사건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즉시 조사받고 파면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연방판사로 지명되었고 상원의 인준까지 통과하여 스스로 법복을 입고 판사봉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자격은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특정 권력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매우 교활하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판사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줄 사람들을 사법부 곳곳에 심어두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과거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파괴의 현장을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저들 때문이라고 외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법치주의의 원칙이 흔들릴 때 그 사회는 서서히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처벌받고 불법에 충성하는 자들이 보상받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사회의 법과 정의는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정의의 파편 위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걸음일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통치를 꼽을 것입니다. 법은 권력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 기관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법의 권위를 지키려는 이를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법치주의의 심장이 위협받았던 미국의 한 시기 동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미국 법무부는 현직 연방판사를 상대로 공식적인 징계 민원을 제기합니다. 유능하고 존경받던 판사가 과연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법무부가 문제 삼은 그의 비행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그 판사가 한 공식 석상에서 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를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공격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의 우려를 문제 삼기 바로 직전, 바로 그 행정부는 해당 판사가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사건을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판사는 한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이민 당국은 이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판사의 명령서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는 엘살바도르를 향해 이륙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명백히 기록으로 남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법원의 명령을 어겨놓고 앞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길까 봐 우려한 판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마치 도둑이 자신의 도둑질을 목격한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큰소리치며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심리전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행정부의 사법부 무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수백 건의 관련 소송을 심층 분석한 결과 당시 행정부는 판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의 무려 3분의 1에서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 노골적인 불복종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부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규칙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건물의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동료들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언급된 강제 추방 사건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즉시 조사받고 파면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연방판사로 지명되었고 상원의 인준까지 통과하여 스스로 법복을 입고 판사봉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자격은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특정 권력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매우 교활하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판사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줄 사람들을 사법부 곳곳에 심어두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과거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파괴의 현장을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이 저들 때문이라고 외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권력이 법 위에 서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고 법치주의의 원칙이 흔들릴 때 그 사회는 서서히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가 처벌받고 불법에 충성하는 자들이 보상받는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사회의 법과 정의는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정의의 파편 위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걸음일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통치를 꼽을 것입니다. 법은 권력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을 집행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 최고 기관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법의 권위를 지키려는 이를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법치주의의 심장이 위협받았던 미국의 한 시기 동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미국 법무부는 현직 연방 판사를 상대로 공식적인 징계 민원을 제기합니다. 유능하고 존경받던 판사가 과연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법무부가 문제 삼은 그의 비행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그 판사가 한 공식 석상에서 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부의 법무부는 이를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공격의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판사의 우려를 문제 삼기 바로 직전, 바로 그 행정부는 해당 판사가 내린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사건을 실제로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판사는 한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중단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행정부 이민당국은 이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판사의 명령서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를 태운 비행기는 엘살바도르를 향해 이륙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닌 명백히 기록으로 남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법원의 명령을 어겨놓고 앞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길까 봐 우려한 판사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마치 도둑이 자신의 도둑질을 목격한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큰소리치며 오히려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대중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한 심리전인 셈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행정부의 사법부 무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이 수백 건의 관련 소송을 심층 분석한 결과 당시 행정부는 판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의 무려 3분의 1에서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 노골적인 불복종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 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행정부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규칙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건물의 주춧돌을 하나씩 빼내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권력의 사법부 흔들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동료들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언급된 강제 추방 사건에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즉시 조사받고 파면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연방판사로 지명되었고 상원의 인준까지 통과하여 스스로 법복을 입고 판사봉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가 판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자격은 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특정 권력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매우 교활하고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법을 지키는 판사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줄 사람들을 사법부 곳곳에 심어두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과거 법과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법과